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믿었던 사람의 충격적인 본 모습을 알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세상에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얼마 전 있었던 사건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저의 며느리입니다. 너무 원통이 터져서 어딘가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화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같이 소고기집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열심히 키웠죠. 그중 큰아들은 공부도 잘했는데 친구 관계도 무척 좋았어요. 특히 유난히 붙어 다니던 1살 많은 동네 형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거의 아들처럼 챙겨줬었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땐 둘이 같이 집 앞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으면 제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러 가곤 했어요. 관이야, 저녁 먹어야지. 공 그만 차고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 성진이 너도 같이 와서 한 그릇 먹고 가. 네가 계란말이 좋아한다고 해서 아줌마가 계란말이 해놨어. 아들과 그 친구 성진인 후다닥 공을 챙기고 집으로 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걸 보기만 해도 뿌듯했는데 성진인 내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줌마, 저 맨날 밥 얻어먹어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바쁘셔서 밥 같은 거 못 챙겨주시거든요. 집에 가면 혼자 대충 먹어야 돼서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너한테 밥 한 그릇 더 준다고 우리 집 거덜나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관이랑 같이 먹으러 와. 그래도 아줌만 네가 우리 관이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딴 길로 안 새게 잘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성진이는 동네 엄마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착하고 인사성도 바른데 공부까지 잘해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이가 제 아들과 단짝 친구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엄마가 싫어하겠어요. 학창 시절엔 친구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 아들이 성진이한테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더 잘해줬죠.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점점 밖에서 노는 시간은 줄어들고 오히려 둘이 같이 붙어서 공부를 하더군요. 중학교 때부턴 아예 저희 집에서 상을 펴놓고 학교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진인 저희 아들한테 수학 문제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네가 아주 우리 관이 과외 선생님이다. 어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해? 우리 관이랑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완전 선생님 같아. 아줌마가 과외비라도 줘야겠는데? 에이, 과외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줌마가 저 밥도 자주 챙겨주시고 같이 공부할 때 과일도 깎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저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봐야 제가 확실히 이해했는지도 알 수 있고 제 머릿속에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관이 덕분에 더 공부도 잘 되고 좋은데요 뭐. 그치 관이야? 당연하지. 형이 내 덕분에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잖아. 엄마, 형이랑 나랑은 완전히 악어랑 악어새 관계야. 형은 머리에 2번 집어넣어서 좋고 난 형한테 수학 문제 쉽게 푸는 법 배워서 좋고 그리고 혼자 하면 공부하기 싫은데 같이 있으니까 더 의욕도 생기잖아. 두고 봐. 나도 형 따라서 전교 1등 할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제 아들은 그 다음 시험에 전교 5등 안에 들더니 그 이후부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군요. 둘이 비록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 경쟁도 하고 도와주며 지내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기쁘더군요. 저는 축하한다는 의미로 성진이에게 운동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자 성진인 매우 놀라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거 신고 대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관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어느새 다 커서 절 아줌마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는 성진이를 보자 참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친구를 잘 사귀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 아들도 대학에 입학했답니다. 그것도 성진이가 다니는 바로 그 학교예요. 아주 영혼의 단짝 아니랄까봐 학교까지 맞춰서 가더군요. 그들은 대학 시절에도 항상 붙어 다녔어요. 예전엔 공을 차고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이 이젠 같이 술도 마시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둘이 일주일 동안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새카맣게 얼굴이 타서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전 이렇게 말했죠. 둘이 붙어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이 다니더니만 지겹지도 않은가 봐. 당연하지. 형이랑 나랑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데. 심지어 이번에 여행 가서 먹고 싶은 음식 고르기도 진짜 쉬웠다니까. 형이랑 나랑 음식 취향이 완전 똑같잖아. 아예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옆집에 붙어 살까 봐. 그럼 맨날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엔 집 앞에서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좋잖아. 아이고, 미래 마누라들이 퍽도 좋아하겠다. 그래도 둘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보기 좋네. 원래 인생에 그렇게 가까운 친구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관이 넌 그런 친구가 있으니 참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알았지? 엄마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형이랑 나의 우정은 평생 깨질 수 없는 우정이야. 그 누가 와도 절대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이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취직하고 몇 년간은 바빠서 성진이와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와선 저랑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데 저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은 오히려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성진이 형네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어. 형이 몇 년 전에 스타트업 회사 창업한 거 알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를 꼭 써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꼭 오라고 부탁을 하네.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스타트업이면 아직 불안한 거 아니니? 아무리 성진이네 회사라지만 안정성도 무시할 수는 없잖니. 걱정하지 마. 형이 똑똑해서 그런지 회사도 잘 이끄는 것 같더라고. 창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매출이 꽤 되나 봐. 그리고 조건도 내가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형이 대표로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아이고, 뭐 그럼 정말 다행이고. 성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널 그렇게 챙기더니 이제 아주 회사에까지 불러주는구나. 아휴,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기 뭘 어떡해. 그냥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뭐. 엄마, 내가 말했지? 형이랑 나랑은 평생 깨질 수 없는 우정이라니까. 아마 우리 둘이 워낙 잘 맞아서 일할 때도 손발이 척척 잘 맞을 거야. 이후 아들은 성진이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것보다 조건이 좋다고 하니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제일 친한 형이랑 같이 일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었죠. 둘은 같이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주말에도 같이 등산을 가거나 캠핑을 가는 등 어릴 때보다도 더 붙어 다니더군요. 그렇게 일하던 중 성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저희 아들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미인대회 출신의 회사원이었는데 참 싹싹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며느리의 손에는 아주 예쁜 케이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관희 씨 여자친구 이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떡 케이크인데요.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꽃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게 케이크라고? 아이고, 솜씨 한번 좋네. 이렇게 예쁜 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예쁘다고 해주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어머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고민하다가 간신히 고른 거거든요. 원데이 클래스로 직접 만들 수 있다길래 해봤는데 조금 어설프죠? 그래도 정성을 봐서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긴 뭐가 어설퍼. 내 살다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처음 보네. 게다가 내가 빵을 안 좋아하는 걸 알고 떡으로 했어? 아이고, 이거 배우느라 시간까지 내고 귀찮았을 텐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에이, 어머님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저 관희 씨랑 결혼하면 앞으로도 어머님한테 엄청 잘할 거예요. 저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며느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떡 케이크라는 것 자체를 처음 봤던 전 정성 가득한 그 선물에 너무 고맙더군요. 그냥 대충 과일이나 사왔어도 예뻤을 텐데 예비 시어머니라고 저렇게 챙겨주는 걸 보니 참 아들이 며느리감을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며느린 저에게 정말 살갑게 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같이 혼주용 한복을 보러 갔는데 매장 직원이 저랑 며느리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머, 친정 엄마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셨어요? 전 두 분이 너무 닮으셨길래 모녀 사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정말 저랑 저희 어머님이랑 닮았어요? 우와, 역시 어머님이랑 저랑 하늘이 이어준 인연인가 봐요. 어머님, 이왕 닮은 김에 그냥 진짜 제 엄마 해주실래요? 뭐? 안사돈도 계시는데 나보고 엄마를 해달라고?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네. 너 같은 딸이 있으면 나야 좋지. 그럼 딸하면 되죠. 전 그럼 엄마 2명 할래요. 저 어머님 같은 엄마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님, 저 그냥 관희 씨랑 결혼하지 말고 어머님 딸로 입양 갈까요? 어때요? 저같이 애교 있고 예쁜 딸 괜찮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웃겨서 못 살겠다. 우리 관이가 어디서 이런 통통 튀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아주 네 덕분에 말년에 웃음꽃이 피겠어. 오예, 그럼 성공. 어머님이 저 때문에 행복하시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요. 어머님, 앞으로도 저랑 같이 재밌게 지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며느리 애교에 아주 꿈뻑 넘어갔습니다. 다른 집들은 며느리랑 사이가 대면대면 하다던데 저는 오히려 딸보다도 더 살가운 며느리를 얻었으니 완전 행운이었죠. 아들은 작은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며느린 결혼 후에도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어찌나 부지런하고 싹싹한지 저희 집에 오면 청소기부터 들더라고요. 오자마자 청소기 왜 또 들어? 그러지 말고 앉아서 좀 쉬어.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다. 에이,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장사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전 솔직히 청소가 취미라서 이렇게 청소기 돌리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소파에 누워서 좀 쉬세요. 제가 아주 삐까번쩍하게 청소해드릴게요. 얘 나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집 청소를 왜 네가 해? 그래 여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청소를 해야겠어? 아무리 청소가 취미라지만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도 집도 깨끗한데 뭐하러 해? 난 이게 고생이 아니라 취미라니까. 어머님, 지난번에 보니까 창틀에 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주 먼지 한 톨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 진짜 하나도 안 힘드니까 말리지 마세요. 말리시면 저 삐질 거예요. 아이고, 청소하지 말랬다고 삐지는 며느리 처음 보네. 이거 원 내가 며느리 덕에 완전히 팔자가 폈구나. 괜히 부려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어쩌니. 전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일부러 맛있는 것도 더 많이 해주고 잘해줬어요.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만큼 좋은 며느리는 없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며느린 아들한테도 엄청 잘했는데 특히 건강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어느 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엄마, 나 살 좀 빠지지 않았어? 내가 요새 이 사람 때문에 다이어트가 절로 되잖아. 다이어트? 아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래? 엄마, 내가 야식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선 내가 야식 먹고 싶다고 하면 피자나 핫도그 대신에 샐러드 해준다? 처음에 무슨 야식으로 이런 풀만 먹냐고 불평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은근히 맛도 있고 다음날 속이 편해서 좋더라고. 그리고 간식으론 뭘 주는 줄 알아? 과일을 직접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준다니까? 설탕이 안 들어가서 조금 밍밍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보통 정성이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하구나 아가. 네가 참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보물이야. 이 애미도 손 많이 가서 안 해줬던 걸 넌 어쩜 그렇게 잘해주니? 아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뭘요. 제가 미인대회 출신이라 몸매 관리엔 일가견이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30대가 되면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식습관을 잡아놔야 더 나이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자라는 며느리 보면서 저는 하늘의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린 아들보다 먼저 결혼한 성진이네 부부와도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성격이 사교적이다 보니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안 싸더니 유방암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며느리가 힘없이 주저앉아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며느라, 많이 힘들지?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그래도 안사돈께선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지내실 거야. 그러니까 울고 싶은 만큼 울고 다시 힘내보렴. 어머님,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직 손주도 못 안겨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 옆에서 사라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지금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땐 날 엄마라고 생각해. 네가 저번에 그랬잖니. 나보고 진짜 엄마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그냥 나한테 다 얘기하렴. 비록 내가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네가 하는 얘긴 뭐든지 다 들어주고 토닥여주마. 네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내 품에 안겨서 울어도 좋고 내 가슴을 때리면서 원망해도 좋아. 그러니 언제든지 그렇게 하렴. 어머님, 저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어머님을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마구 어리광 부려도 돼요? 그럼 당연히 되지. 너 나한테 며느리이자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렴. 그러자 며느린 제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진정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앉아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저는 힘들어할 며느리를 위해서 기분 전환을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죠. 가서 조개구이에 술 한잔하면서 인생에 도움될 만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답니다. 며느리도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느린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며느리도 예쁜데 손주는 제 눈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 꼬물거리는 발가락과 동그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제 아들을 키웠을 때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손주를 자주 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 100일 전에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 안 좋다고 해서요.
제가 나중에 애 데리고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말에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육아 방식이 옛날이랑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100일이 지나고 아들 집에 놀러 갔는데 오랜만에 본 아들이 살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이 너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니? 이 정도면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다이어트도 좋다지만 적당히 빼야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살이 자꾸만 빠지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뱃살 뒤룩뒤룩 찌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잖아. 그래요, 어머님. 제 눈엔 옷핏도 잘 어울리고 좋은데요. 이 정도면 연예인 핏이에요. 연예인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훨씬 말랐거든요. 아니, 관이애가 연예인도 아니고 너무 마르면 볼품없잖니. 남자가 그래도 기운은 있어야지. 너무 샐러드 같은 것만 먹이지 말고 가끔씩은 고기도 먹이고 그래라. 젊은 사람들 눈엔 보기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이 든 내 눈엔 영 별로구나. 엄마, 고기는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원래 사람이 살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걱정하는 저와는 다르게 며느리는 오히려 자기가 식단 관리 잘 시켜서 8kg이나 빠졌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아들을 생각해서 챙겨주는 건데 제가 너무 옛날 마인드라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거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며느리는 집에서 애를 보고 아들 혼자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밥도 깨작깨작 먹고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이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살이 너무 빠져서 그런가? 그냥 요즘에 회사가 좀 바빠서 그래. 여기저기 거래처도 점점 늘어나고 회사를 확장시키려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네. 그렇게 일이 많어? 성진이한테 얘기해서 직원이라도 좀 더 뽑아달라고 하지 그래. 형도 바쁜데 그럴 정신 있나? 그냥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밥 위에 머리카락이 있길래 빼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관이 너 벌써 탈모가 생긴 거니? 네 아빠도 머리숱이 저렇게 많은데 네가 머리가 이렇게나 빠진다고? 너 정말 건강에 이상 있는 거 아니니? 박씨 집안이 머리숱 많기로 유명한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내가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나랑 좀 안 맞나 봐. 다른 걸로 다시 바꾸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머리 좀 빠지면 어때서. 엄마,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만 먹어야겠다. 엄마가 기껏 차려줬는데 많이 못 먹어서 좀 그렇네. 아들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뭘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니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탈모에 검은콩이 좋다고 하길래 검은콩으로 미숫가루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갖다 주면 좋을지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목소리가 잔뜩 술에 취해 있더군요. 관이 너 술 마셨니?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혓바닥이 그렇게 꼬부라진 거야? 그냥 좀 마셨어. 오늘따라 소주가 좀 땡기네. 너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평소에 술은 입에도 잘 대지도 않던 애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애미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들어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알겠더라고. 옛날엔 술이 쓰기만 했는데
요즘엔 달달하네. 세상이 더 써서 그런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얘기해봐.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관이한테 요즘 무슨 일 있니? 잘 마시지도 않던 술도 마시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빠지던데 너 혹시 아는 거 없어?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회사에서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죠. 남자들은 원래 힘들고 지치면 안 먹던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딱히 얘기한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며느리도 모른다고만 하니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돌이 되기 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아들이 갑자기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갔는데 먼저 온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일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 신우 아직 돌도 안 되는데 아빠도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머님, 우리 신우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그냥 그이 따라서 죽을까 봐요. 어머님, 저 그냥 이 목숨 바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이랑 만날래요. 그이 없인 하루도 못 살겠단 말이에요. 저는 통곡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아들 잃어서 슬픈 것도 있었지만 저 불쌍한 것이 남편도 잃고 평생 혼자 애를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안쓰러워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애미야, 그런 못된 생각은 절대 하지 말거라. 네가 우리 관일 따라가면 신우는 어떡하니? 엄마인 네가 어떻게든 힘을 내서 버텨야지. 우리 관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돼서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한텐 신우도 있고 나도 있잖니. 내가 아들도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단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려무나. 관이도 네가 그러길 바랄 거야. 그날 저는 며느리와 병원이 떠나가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쉽게 진정을 하지 못하더군요. 워낙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았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장례식을 할 때도 며느린 3일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저라도 힘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며느리가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손수 전복죽을 만들어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집 앞에 낯선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더군요. 마침 대문도 살짝 열려 있길래 조심스레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집 테라스에서 며느리가 웬 남자와 건배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옆에 손주를 떡하니 앉혀두고서요. 며느린 제가 대문 안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 남자와 끔찍한 말을 주고받더라고요. 성진 씨,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 인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지발로 저승길로 가버릴 줄이야. 역시 성진 씨 말대로 뻔뻔하게 나가길 잘했나 봐. 거봐, 내가 우리 사이 들키든 말든 당당하게 나가자고 했지? 관이 걔 성격에 어디다가 얘기할 애도 아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너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도 못하래야. 근데 우리한테 아무리 화내고 난리 쳐봤자 소용이 없으니 제풀에 못 이겨서 약 먹고 운전하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과 약 먹으면 머리가 해롱해롱 하다던데 진짜 그런가 봐. 그런데 그 인간도 참 웃겨. 아무리 마누라 불륜 현장을 잡고 싶어도 그렇지. 그 해롱해롱한 정신으로 뒷길에 운전할 생각을 다 했대. 그러게. 그런데 관이게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신우가 지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참은 거잖아. 사실 우리 앤데 딱 봐도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못 알아봤나 몰라. 멍청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우리 시모도 참 웃겨.
지 아들이랑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데 눈이 닮았다는 둥, 코가 닮았다는 둥 하잖아. 그동안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잘 됐지 뭐. 성진 씨, 우리 그 인간 떨어뜨릴 계획 성공했는데 짠할까? 이런 기쁜 날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 대화를 모두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울고불고 하던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의 불륜 상대가 바로 아들과 제일 친했던 성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성큼성큼 걸어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감히 우리 관일 두고 바람을 펴? 그것도 하필이면 성진이랑? 그제서야 제가 등장한 걸 알아챈 둘은 너무 놀라 맥주잔까지 떨어뜨리더군요. 며느린 입을 틀어막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왜 왔냐고?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도 이유가 필요하냐? 난 네가 아직도 울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죽까지 싸들고 왔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 내 아들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낳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해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오해? 너희 둘이 방금까지 한 얘기 다 들었어. 내 아들 죽어서 잘 됐다며? 신우가 성진이 저 자식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내 아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며? 내 말이 틀렸어?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진 씨가 저 위로해 주려고 온 것뿐이에요. 워낙 친하니까 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생사람을 자꾸 그러세요? 너 이제 보니까 우리 집안의 복이 아니라 암덩어리였구나.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널 딸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잘해줬던 걸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그리고 성진이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우리 관이랑 30년 지기 친구잖아. 어디 배신할 사람이 없어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우리 관이를 배신하냐고. 넌 사람도 아니야. 잡아다 찢어 죽일 악마라고. 악마.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그 자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쥐어 뜯었어요. 왜 이러세요? 저 이러다가 머리에 빵꾸 나겠어요. 빵꾸?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넌 그까지 빵꾸가 중요하냐? 너희들 아주 오늘 내 손에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너희 같은 것들은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야 돼. 이런 줄도 모르고 손수 전복까지 손질해서 죽을 끓여온 내가 미친 사람이지. 그래도 기왕 싸운 거 맛도 안 보면 섭섭하잖아. 야, 인간 말종들아.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라. 저는 한 손으로 전복죽 용기를 들어 그 둘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찐득한 죽이 그 둘의 얼굴과 몸에 범벅이 되더군요. 며느린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왜 그래요? 아들 죽었다고 노망났나 봐. 그래, 나 노망났다. 그러는 너 남자에 미쳐서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렸지? 너희들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두고 봐. 너희들이 내 아들 목숨 앗아간 만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손엔 그놈한테서 쥐어뜯은 머리카락이 한 줌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머리카락을 일부러 잡아 뜯었거든요.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니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 후 저는 저희 집에 있던 손주의 옷가지에서 머리카락을 찾아내 그 자식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는 역시나 친자 확률 99.999%로 나오더군요. 제발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로 제 손주가 그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가 제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수십 장 복사해 그놈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그놈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세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내 아들 친구라고 어릴 때부터 밥까지 먹여가면서 그렇게 챙겨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 친 주제에 나보고 어머니라고? 너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제가 그놈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그놈은 손을 덜덜 떨면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이게 뭐예요? 이딴 걸 왜 하신 거예요? 왜 했냐고? 네가 내 며느리랑 바람나서 내 아들한테 네 자식을 키우게 했잖아. 네 마누라도 네가 밖에서 자식 낳은 거 알고 있니?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줘? 그래,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알려줘야겠다. 이 보세요 여러분. 당신들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마누라의 자식도 셋이나 있는 인간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나서 혼의 자식까지 낳은 인간이라고요.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준비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주워서 읽더군요. 다들 수군거리면서 서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 네가 내 며느리랑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어서 죽었다고. 너희들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 내 아들이 마누라 불륜 현장 잡으러 내려가다가 약 기운에 취해서 사고 났다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디? 사람이 죽은 게 축배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기쁜 일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어디 해보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관이가 왜 저 때문에 죽어요?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재수없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건데 왜 제 탓을 하시냐고요? 그래요. 신우 제 아들 맞아요. 그래서요? 누구 아들이든 간에 관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사랑으로 키웠으면 된 거죠. 어머니도 저보고 아들 같다면서요. 지수 씨 보곤 딸 같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관이도 지 핏줄 아닌 애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 정말 답도 없는 애구나. 남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모르고 속는 거랑 같아? 너희들 언제부터 붙어먹었어? 사실대로 얘기해. 부부끼리 자주 같이 놀러 다닌다더니 대놓고 바람 피우고 싶어서 부부 동반 모임 핑계대고 만났던 거야? 언제부터 만났든 이제 관이가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방해질이세요? 저 이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쭈뼛거리면서 나서더군요. 저기 어머님, 저 지난번에 장례식 때 한 번 뵀었죠. 제가 아드님이랑 좀 친해서 많은 걸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그놈은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더군요. 민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대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감히 저 아줌마 편을 들어? 대표님, 그만하세요.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요. 박 과장님 어머님이 하신 말씀 다 사실이잖아요. 과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가 대표님이랑 바람난 것 같은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 줄 아시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표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면서 친형처럼 생각했던 대표님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괴로워서 정신과 약까지 드셨다고요. 대표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솔직히 대표님이 여태까지 저희한테 갑질하고 막말하는 것도 꾸역꾸역 참았는데 30년 지기 동생을 배신한 걸로도 모자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고 더는 못 참겠네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죠.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너 아주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지? 너 내가 관익이랑 붙어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어디서 어리버리한 것들끼리 편먹고 나한테 난리야? 너희들이 아주 상사 무서운 줄 모르지? 모르긴 왜 몰라요. 무서우니까 지금까지 참았죠. 회사 사정 안 좋다는 핑계로 월급 밀리면서도 대표님은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셨죠?
4대 보험까지 미납하시는 바람에 직원들 중에 대출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표님은 직원들이 그냥 시키면 다 하는 종인 줄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참아가면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 과장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죄책감은커녕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가 있냐고요. 아무런 사적 감정 없는 직원과 대표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매정하진 않겠어요. 너 이 자식, 너 진짜 맞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너 당장 짐 싸들고 나가. 너 같은 직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래요, 나갈게요. 저도 더는 이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 같지도 않은 대표님하고는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님, 여기 제 연락처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박 과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봐서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은 정말로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자 그놈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아줌마 때문이잖아요. 왜 남의 회사를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쑥대밭은 네 놈이 만들어 놓은 게 쑥대밭이겠지.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니?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내 아들 죽여놓고 어디 한번 잘 사나 두고 보자고. 저는 그렇게 소리친 후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까 연락처를 받은 그 직원에게 연락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직원의 입에서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눈에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이 쭉쭉 빠지셨겠어요. 마음 같아선 대표님 사모님한테 확 불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네요. 그런데 오늘 이 난리를 쳤으니까 아마 조만간 사모님도 알게 되시겠죠. 대표님이 저희한테 막대해도 사모님한테 꼼짝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 직원을 통해 그놈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그놈 장인이 차려준 회사였는데 사위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시킨다고 난리가 났다네요. 게다가 그동안 그놈의 갑질을 견디던 직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이나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직원이 많진 않았어서 반이나 나가니까 타격이 컸나 봐요. 안 그래도 괘씸한데 회사까지 말아먹으니 장인이 아예 회사 경영권을 뺏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였죠. 그래도 그놈이 이혼하면 며느리랑 재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복장이 터지더군요. 마음 같아선 며느리의 사지를 아주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못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몇 달 후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아들이 죽은 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며느리는 손주까지 업고 와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갑자기 와서 무슨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너 성진이 그 자식이랑 그렇게 좋아 붙어 먹었으면 둘이 재혼해서 잘 살 것이지. 왜 나한테 찾아와서 난리냐고? 저 성진 씨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이제 저 완전히 혼자라고요. 성진 씨가 이혼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와이프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기로 했대요. 회사 운영권 넘기고 조용히 착실하게 살면 봐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어머님, 이제 저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제 엄마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 아주 뻔뻔하구나. 내가 네 엄마를 해준다고 했던 건 네가 그 더러운 짓걸 하는 줄 몰랐을 때 얘기야. 내 아들을 뒤에서 배신하고 농락하면서 죽게 만들어 놓고 감히 나보고 엄마라고? 어떻게 그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와? 왜? 그렇게 성진이 그놈이 좋아서 그 자식 애까지 낳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후회되디?
그러게 후회할 짓을 왜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 진짜 반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저희 신우도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어머님 손주인데 이렇게 외면하실 거예요? 누가 내 손주야? 내 핏줄은 단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았는데 누가 내 손주냐고. 너 이렇게 애까지 대동해서 동정심을 사려나 본데 나한텐 절대 안 통해. 너 이거 애한테도 못할 짓인 거 알아?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줘?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정말로 반성하는 거면 더는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떳떳하게 일해서 네 자식 혼자서 열심히 키워.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나 아빠 없이 자랄 네 자식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어머님, 제발요. 저 혼자서 애 못 키운단 말이에요. 제가 잘할 테니까 예전처럼 저랑 오순도순 지내요. 네? 좋게 말하면 알아듣질 못하는구나. 애까지 얻고 와서 내가 웬만하면 험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내가 아주 그 입을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 다시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당장 안 나가? 저는 며느리를 억지로 밀어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잠시 후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며느리를 집 앞에서 마주쳤는지 큰 호통 소리가 나더군요. 집 안에 들어온 남편도 한동안 화를 삭히지 못해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손주에 대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고 결국 소송에서 이겨 손주는 제 아들과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었답니다. 당연히 아들의 상속 재산도 손주에게 가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벌써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었네요. 나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의 유골함 앞에 서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하늘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엄마한테라도 좀 얘기를 해주지. 왜 혼자 버텼던 거야? 관이야, 그래도 그 나쁜 것들은 벌을 받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성진이 그 자식은 회사도 뺏기고 마누라한테 죄인처럼 꽉 잡혀 산다더라. 애미도 그놈한테 버림받고 직업도 없이 애를 혼자 키워야 하니 아마 고생길이 훤할 거야. 관이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니? 너희 그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구나. 엄만 항상 네 편이니까 하늘나라에서 평온하게 잘 지내려무나.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불륜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제 아들을 보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군요. 제 아들은 며느리의 불륜 사실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솔직히 가끔 저의 손주였던 그 아이가 생각날 땐 있습니다. 워낙 제가 예뻐하기도 했고 애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상간남의 아이이니 그 못된 엄마 밑에서도 잘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와 항상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의 반려자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온하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